안녕하십니까.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해 진영 지역주택조합 해산과 해산 후 조합 채무를 조합원이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조합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법적 타당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진영 지역주택조합은 진영읍 신용리 587-1 1원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2015년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여 2017년 6월 8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2018년 1월 2일 브릿지 대출을 받은 후 약 65억 원의 사업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강제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토지는 주식회사 삼정의 이근철 회장이 낙찰을 받았고 이후 삼정 그린코아를 시공사로 하면서 추가 분담금 2천만 원을 납부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진영주택조합은 사업 진행을 포기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어방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어방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5월 17일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이루어진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조합원 이전을 하는 경우에 김해 진영지역주택조합의 모든 조합원 분담금 및 청산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해당 문구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채무를 면책해준다는 것으로 단순화해서 볼 경우에 채무 부담의 경우에 아래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겠으나 채무 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법률 및 조합 규약에 따라서 분담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총회 결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인데 조합이 임의대로 청구를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합에서도 조합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인 조합에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할 채무를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행위를 하려고 하면 다른 조합원들이 이전하는 조합원들의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조합원들의 결의를 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채권자인 업체들의 동의도 전제가 되어야 하겠으나 이 역시 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방지역주택조합에서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을 김해 진영지역주택조합에 금전으로 지급을 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면 조합원 지위를 이전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방지역주택조합에서도 조합원 모집에 따른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모집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을 채무 변제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조합 측도 어방조합에서 인수 처리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어방조합에서 일정 부분 금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방조합 측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방조합 내의 총회 결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합원 자격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서 어방지역주택조합에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정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현재 진영조합에서 어방조합으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조합원 분담금이 총회에서 면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탈퇴 신청과 조합 채무 부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조합에서는 탈퇴 의사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잔존조합원으로 간주되어서 해산총회 안건에서 잔존조합원으로 분류해서 청산 절차 및 채무 분담자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하면서 자진 탈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탈퇴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기 이전에 대법원 판례를 먼저 살펴보면 대법원 2017-203-99 판결을 보면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및 기타 규약에 따라서 조합원 총회 등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 초과분을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결의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서 그 지분 비율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약을 해서 본다 하면 조합 채무는 조합에 귀속이 되고 조합 총회에 따른 채무 초과분 분담금 결의가 없는 한 조합원은 자동으로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98-18414 판결에서도 비슷하게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부담하는가에 관해서는 정관 및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등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서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합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결정하는 결의가 없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고 압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 본다라고 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는 조합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채무를 개별 조합원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총회 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진영조합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진 탈퇴를 신청을 받고 탈퇴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잔존조합원으로 채무 부담자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내용에서는 진영조합은 조합원 전체가 연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들면서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 해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끝까지 유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해당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자진 탈퇴를 하지 않는 사람들만 책임진다 내용과 탈퇴를 하더라도 조합 채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 측의 이야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대법원 2012-36929 판결 그리고 2003-25104 판결을 들면서 청산시 남는 채무는 조합원 전원이 부담해야 된다거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 판결을 제가 찾지를 못한 것인지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조합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없는 판례를 지어내서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판결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채무를 부담하기 싫어서 자진 탈퇴를 법적으로 자진 탈퇴는 이제 임의 탈퇴라고 하는데 임의 탈퇴를 신청하고 이를 조합 측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하면 남는 조합원들은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합 측 입장과 반대되는 방향의 사람들만 남아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채무를 부담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총회에서는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조합의 반대편인 조합원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합총회에서 조합이 원하는 대로 결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을 따랐다고 한다면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장에게 통고를 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 결의로 탈퇴가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고 통상 지역주택조합은 대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대의원회를 이사회로 바꿔서 하는 조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해당 조합의 규약을 제가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사회라고 본다고 하면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가 모두 사임을 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탈퇴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조합 측에서 승인을 할 주체가 없다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조합 이야기만 보더라도 조합을 탈퇴하면 잔존 조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조합원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상에 부합하는 이야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법률상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조합을 파산시키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탈퇴나 이전을 강요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탈퇴나 이전을 약간은 강요한다라고 느껴지는 이러한 내용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뭔가 파산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결국 조합원 총회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합원이 특별히 채무에 대해서 부담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미납조합원 분담금입니다. 미납조합원 분담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1-284356 판결입니다.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조합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은 조합원 자격 상실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조합원의 임의 탈퇴나 제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중간에 2천만 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었던 부분 등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었던 분들은 해당 분담금만큼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분담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제가 그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고, 상담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2천만 원 추가 분담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편으로 해석해서 본다 하면 조합에 대한 채권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에서 미지급한 금액이 있음에도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나 사실상 해산에 준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소송 등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조합원 분담금을 미납한 조합원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을 대위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도 해당 조합의 경우에 결국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미납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청구했던 사항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김해 진영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사항에 있었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사업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음에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경매 처리가 진행되는 등 사업 진행이 더뎌지면서 탈퇴 신청한 조합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주택조합에 있어서는. 그래서 당시에 추가 분담금을 내고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했지만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던 조합원들은 탈퇴 신청서를 제출해라고 해서 제출을 했지만 결국 진영주택조합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탈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도 계속 조합원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 탈퇴를 간혹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에서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합원으로 그대로 본인은 탈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합원으로 그대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불치게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 탈퇴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후 후속 절차가 모두 진행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결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것이고,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 자료에 대해서 열람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라고 하면 회의록이나 결의서를 조합 측에서 못 보여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탈퇴가 처리됐다라고 하지만 결의서나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탈퇴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받아들이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 판례에서 이미 탈퇴를 신청했으나 장기간 탈퇴 처리가 되지 않은 사례에서 탈퇴 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했던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반드시 총회 결의라든지 회의록 사본과 같은 의결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탈퇴를 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시다고 한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서
탈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와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한다면 브릿지 대출이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브릿지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시에 근저당 설정을 해두어서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이후에 브릿지 대출이 전부 변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가의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일부 금액만 변제가 되고 남은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브릿지 대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원들 개인 신용대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해당 조합도 개인 대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금원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결국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조합에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 대출이 되기 때문에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김해 진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처해서 해산을 고려하고 있는 조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김해 진영지역주택조합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항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사업 중간에 탈퇴를 한다든지 자격 상실해서 조합을 나온다든지 이러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합 채무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미납 분담금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미납 분담금이 있는 조합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강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